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한 거죠.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통과된 거는 민주당 단독이니까, 당연히 이제 다수결, 이런 거는 다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거죠. 이런 법인데, 이 개정안의 골자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려면 4인 이상 의원의 출석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는요, 5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합의제라는 거는 반드시 전원이 합의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5명의 그 권한이 비등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2명, 그 다음에 각 정당, 국회죠. 국회에서 대개는 여당 1명, 야당 2명,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이제 이진숙 전 MBC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해서 청문회를 어제까지 무려 사흘간 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죠. 장관은 대개 하루, 총리는 이틀, 이 정도인데, 민주당이 그 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하루 더 연장해서 사흘간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사람 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상인 직무대행마저 이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인 직무대행이 어제 이제 사퇴를 하고 대통령은 곧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은 0명, 1명도 없는 겁니다. 중간에 공백 상태가 발생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0명 체제에서, 자, 앞으로 어제 이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끝났으니까 아마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될 겁니다. 야당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법인카드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해가면서 이제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보내라, 이걸 재송부 요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재송부 요청은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이때까지 빨리 보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이제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길게 안 정하겠죠. 길게 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2, 3일 정도 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또 국회에서 안 보낼 겁니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이 안 될 테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하게 된다. 그 즈음에 대통령 몫의 1명을 또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2명 체제가 또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만약에 어제 통과된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만약에 확정이 돼버리면 이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숨바꼭질이라는 그 표현을 어제 썼는데, 이래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4명 이상 출석을 해야 개의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대통령과 이진숙 후보자가 취임을 해도 2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추천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민주당이 노리는 거죠. 왜? 8월 12일에 MBC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사 희망자들을 받아놨습니다. 그게 30명이 넘는다는데요. 받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임기가 8월 12일 날 다 끝나니까 후임자를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후임자가 임명이 되면 MBC 경영진을 바꿀 수 있죠. 박문진 이사회를 통해서. 이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절차, 자, 이제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이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때쯤에 정부로 이송할 겁니다. 이송하면 정부로 이송한 지 15일 이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이거 결정 안 하고 거의 14일째나 15일째 되는 때 재의 요구를 할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언제든 재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의 재의 요구를 최대한 끌면 15일까지 끌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추진 중인 MBC 이사 교체를 완료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완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로 이송되고 나서 뭐 이진숙 그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국회 재송부 요청, 그다음에 국회는 재송부 거부, 뭐 윤 대통령이 이제 한 2, 3일 정도 시간을 정해서 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윤 대통령이 끝나면은 바로 방송통신위원 대통령목 1명 추천, 이러면 또 2인 체제가 되고, 아마 이쯤 되면 이제 8월 12일 MBC 이사진 종료, 임기 종료, 이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사를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그 즈음에 대통령 몫에 방송통신위원 1명을 또 추가로 하면 2명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0명 체제인데 2명 체제가 되면 이 2명 체제에서 MBC 이사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정한 뒤에 MBC 이사들이, 방문진 이사들이 MBC 경영진을 교체하고 하는 거는 그건 MBC 차원의 문제입니다. 방송통신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신임 이사들이 뭐 MBC에서 뭐 경영진을 교체하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 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거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뭐 압도적이라고 할 것까지 여하튼 과반이 되기 때문에 밀어붙인 거죠. 어차피 일반 법안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과반이라는 이유로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 밀어붙인 법을 보면 과반 가지고 결정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5명 중에 과반이면 3명이면 과반 아닙니까? 근데 그 3명으로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요, 뭐 꼭 과반 이런 게 없습니다. 개의하는 것만 있고요. 참석자의 과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으로도 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보면 이 개의 요구는요, 위원장이 하거나 아니면 방송통신위원 과반이 하거나, 그게 5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위원장 없는 2인 체제라면 불가능하죠. 자, 이렇게 돼서 여하튼 방송통신위원회도 과반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으로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2인 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벗어나서 그 5인 체제로 하는 게 좋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의석으로 밀어붙인 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이 실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반으로 안 된다. 5명 중에 4명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가 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냐 하는 거 하나. 헌법 정신에는 과반이 뭐든지 헌법 정신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결국 MBC 때문인데 이게 또 하나의 모순입니다. 현재 그 방문진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르면 그 방문진 이사가 9명이거든요. 이 중에 집권당 몫이 6명, 그 다음에 야당 몫이 3명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알박기 인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까지 6명이 민주당 몫입니다. 임기를 끝나기 전에 뭐 사퇴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6명이 민주당 몫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MBC를 자꾸 지키려고, 방문진 이사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집권당이 MBC에 대해서 누렸던 프리미엄, 그거는 박문진 이사 9명 중 6명, 이거를 계속 누리겠다는 거죠. 정권을 빼앗겼는데도.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권을 인수했는데 MBC 이사, 이게 집권당 프리미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권당 프리미엄을 국민의힘이 이제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걸 민주당이 막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태입니까? 자기들이 집권당일 때는 집권당 몫을 10분 누리고,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되니까 국민의힘은 누리지 마라. 모순 내지는 내로남불.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중적인 모순이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권당은 집권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국민의 뜻 아닙니까?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서 정권을 교체해 줬으면 그 정권 교체 그 정부에서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로 프리미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낙하산도 제도화하자. 다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서, 낙하산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거 낙하산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MBC 이사 9명, 박문진 이사 9명, 이것도 집권당 목 6명, 야당 목 3명. 그럼 정권 교체됐으면 집권당 목 6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이중구조가 오히려 문제다. 저는 이렇게, 뭐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제 민주당이 제출한 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은 일반적인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이중적인 모순점은 어차피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에 뭐 게임 형식으로 지금 숨바꼭질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빈틈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한, 민주당은 민주당의 권한, 입법권이죠.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권한, 행정권, 집행권이죠. 결국은 충돌할 때는 자기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인 승자가 누구일까? 몇 번 이게 그냥 도돌이 표식으로 반복될 겁니다. 그래도 결국 한 3번만 반복되면 MBC, KBS, EBS 경영진 교체는 완결이 될 것이다.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리를 두는지 모르겠다. 이거 불과 한두 달 차이입니다. 한두 달 동안 민주당이 아무리 애써봤자 결국 공영방송이라는 이 세 군데의 경영진은 개편되고야 말 것이다. 오히려 이런 모순적인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고 내로남불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과시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율만 떨어지는, 그리고 민주당만 이상한 정당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프리미엄을 누리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니까 너희는 누리지 마라 하는 게 국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까? 참 의문이다.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민주당 몫을 임명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더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